네, 안녕하세요. 이거 마지막 수업시 과학 1 시간이 됐는데요. 과학 방학 과제 안내를 조금 할까 합니다. 떠든 사람. 자, 과학 방학 과제 안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설명을 드리기는 하지만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제예요. 선택 과제. 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방학을 조금 의미 있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과학과 관련돼 가지고 알차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설명을 듣고 좀 주의 깊게 들어서 방학 과제를 실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학 일정, 방학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방학 과제를 하는데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냥 눌러만 놓은 다음에 간단히 눌러놓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식으로 좀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기본적인 양식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선생님이 이 강의 뒤쪽에다가 음, 파일 양식을 올리도록 할 거예요. 이 양식을 출력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양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과제는 우리가 첫 등교 주간이 언제냐면은 3학년의 경우 9월 7일 월요일이 되거든요. 온라인 계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9월 7, 8, 9, 10, 10일 그래서 11일 금요일이 될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에 과학 시간이 들어있으면은 이때 과학 선생님께 내가 모든 했던 것들을 제출을 하면 과학 과제를 완료한 걸 제출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은 무슨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과학 세부 특기사항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이것을 반영을 해서 잘 작성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열심히 선생님 판단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다. 혹은 너무 대충 한 것만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이를 반영을 해서 생기부에 기재를 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의 직접 수고가 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나 복사, 인터넷 불펌 이런 것들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양심은 우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고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 싫은 분들은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하고자 한다 하면은 직접 내 노력과 시간을 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결과물을 세부 특기 상황에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방학 선택 과제는 뭐가 있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직접 탐구하고 싶었던 것들을 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서 이 실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탐구 발표 대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자들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관련된 다양한 서적이나 인터넷 같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과학자의 연구 방법 보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탐구 발표 대회인데요. 탐구 발표 대회는 내가 그동안 평상시에 궁금했던 혹은 평상시에 실험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시고요. 이 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직접 탐구 실험을 계획을 하신 다음에 설계라는 뜻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계획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직접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실험을 바탕으로 나온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탐구 발표 대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선택 사항이라고 했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교내 시상이 있어요. 이 교내 시상을 할 거고 이 교내 시상을 바탕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학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강사항천 교육청 대회 여기서 또 수상을 하게 되면 서울시 대회 이런 식으로 참가를 점점 큰 대회를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교내 시상을 한 학생 개인의 자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어찌됐든 교내 대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험을 해보고 발표 대회를 하고 이 발표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한 이것을 근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제일 먼저 주제 선정과 선행 연구인데, 선행 연구라고 하는 건 주제 선정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직접 고르는 거고, 선행 연구는
내가 어떤 주제를 정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떤 주제를 하나를 정했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다른 사람이 한 연구가 있는지 그 연구를 한번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을 선행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얘가 탐구하고 실험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다라고 정해졌으면요. 직접 실험을 하는 단계예요. 직접 내가 실험을 하는 단계예요. 실험 설계를 직접 해보시고 이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준비물을 준비해서 실험을 직접 수행을 한 다음에 그것에 따라 나온 결과를 정리를 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앞에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내가 직접 느낀 점, 내가 직접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한 이 실험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혹은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파급력, 어떤 효과가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가 있는지 기대되는 효과들을 얘기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빠뜨리시면 안 될 게, 자꾸 넘어가네요. 빠뜨리시면 안 될 게, 참고 문헌이에요. 내가 인터넷이나 혹은 어떤 서적, 관련 서적, 혹은 뭐, 동영상도 좋습니다. 어떤 홈페이지든 이런 것들을 참고했다면은 그 참고되는 문헌들, 참고된 자료들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되시나요? 그리고 보고서 서식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 수명중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까지는 탐구 발표 대회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두 번째인 과학자의 연구 방법 보고서입니다. 과학자의 연구 방법 보고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알고 있는 다양한 과학자들이 존재할 거예요.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라든지, 뭐 아인슈타인도 되고요. 뭐 그 외에 다양한 내가 책을 보고 내가 관심을 그동안 가졌던 만약 과학자가 있다면 이 과학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탐구 과정을 직접 배우고 형식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는 건데요. 크게 보시면요. 과학자의 탐구 방법,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과학자의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납법과 연역법은 크게 달라지는 거지.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건데 어떤 과학자는 귀납법을 활용한 과학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과학자는 연역법을 활용한 과학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고서를 써보고 그리고 과학자 연구 방법을 조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과학자를 조사할지 주제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에 따른 자료 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인데 형식은 나중에 좀 맞추셔도 돼요. 형식에 일단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형식에 구애를 처음에는 받지 말고 마지막에 형식은 맞추면 되는 거니까 이건 구애받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여러분들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자, 어떤 내가 주제를 선정한다면 그 주제를 선정을 왜 했는지, 내가 왜 했는지 이유를 한번 써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되는 주제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앞선 선행 연구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직접 그 탐구 방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후속 연구 과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기대되는 효과랑 후속 연구 과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 마무리로 내가 느낀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깨달았다, 조금 와닿았다 이런 후기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참고 문헌, 참고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출처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방학 과제 안내고요. 다음으로 방학 이후 수업을 조금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2학기 시작일을 온라인으로 봤을 때 3학년은 9월 며칠이었죠? 9월 7일 월요일이었나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조금 혼동이 와가지고 아닙니다. 9월 7일 등교하는 날짜는 9월 7일인데 이 전에 우리 온라인 클래스나 그리고 각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 홈페이지, 이제 9월달이 되면은, 9월이 되면은, 이제 등교할 때가 됐구나, 개학할 때가 됐구나라고 조금, 인지를 하셔가지고,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나 IM스쿨 학교 연락에 잘, 잊지 말고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요. 9월 2일부터는 여러분들, 9월 2일부터는 자가진단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과학 수업은요, 과학 2와 과학 1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눠서 진행이 될 텐데, 과학 1은 우리 자극과 반응을 지나서 신경계부터 자극과 반응에서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지나 신경계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과학 2는 운동과 에너지 총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뒤의 내용들로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자, 방학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보내도록 하시고요. 네, 2학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